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플님께서 경험담 보내셨습니다. 참고로 원어플님은 약사입니다. 약사. 전문직이죠. 저분이 약사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들 글로 적으셨습니다. 아무튼 본인의 약사 경험을 글로 적어주신 원어플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오랜만에 썰 주제 드립니다. 약사가 힘들다고 하기엔 저도 대학원생이나 직업군인을 해봤기도 하고, 그래도 개꿀이야 라는 댓글도 달렸는데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약사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긴 좀 힘들고요. 매일 퇴근하는 순간에 환자와 있었던 에피소드는 대부분 까먹습니다. 하루에 200명을 넘게 만나는데 이 똑같은 과정을 일주일에 6번 하다 보니 어떤 환자가 어떤 에피소드 있었는지는 대부분 까먹습니다. 그중 빈도가 높은 짜증났던 순간과 최근 있었던 에피소드 3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도가 높은 짜증났던 순간.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자. 일반적인 간단한 질문이나 이 약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1일 몇 번 복용하고 며칠 분량의 약인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요청 사항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 물품 정리를 투약대 위에서 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귀가 어두운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보호자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도 손님이라 뭐라 하긴 좀 그렇지만 뒤에 5명에서 10명까지 기다려도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약국은 시간이 생명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 명에게만 신경 쓰면 나머지가 약을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설명 중간에 처방전 쑤셔 넣는 환자. 다른 분 약을 설명하고 계산하는데 뒤에 와서 말도 없이 일단 환자 등 뒤에서 처방전을 쑤셔 넣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 앞에 있는 환자에게 집중하다 말고 처방전 하나 더 받으면 제 할 말 다 까먹고 집중력 상당히 흐려집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매일 거의 1시간 1명꼴로 보내요. 최근 2주 동안 좀 특이한 빌런을 3명 만났습니다. 첫 번째, 바카스 빌런. 바카스가 여기가 비싸고 난 옆 약국에서 100원 더 싸게 샀다고 더 깎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대 학생일 때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의외로 도시에선 잘 없습니다. 대부분 바카스는 판매 가격이 똑같거든요. 바카스는 대표적인 노마진 유인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편의점으로 따지면 담배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약국에서 일하면서 3년 만에 바카스 빌런을 처음 봤네요. 저기 시장 너머에는 100원 더 싸다고 합니다. 사실 제 생각은 그렇죠. 저기 가서 사지. 왜 여기서 따질까? 저기 가봐야 가격이 다를 리가 없을 텐데. 어차피 판매 가격의 원리는 약국장에게 있으며 그 가격에 대해 동의하면 결제하는 것이고 동의 안 하면 안 사면 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노 마스크 빌런. 마스크 안 쓰고 들어와서 제가 마스크 좀 써주세요 라 하니까 일반적인 노 마스크 빌런처럼 금방 사고 나갈게 라고 하는데 그 사간 물품이 메로나 검사 키트랑 목감기약. 나갈 때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메로나가 무서워요. 노 마스크에 메로나 관련 물품 사가면서 하는 말이 저 따위니 어이가 터졌습니다. 세 번째, 맨헤라 허언증 빌런. 맨헤라가 뭐지? 오늘 썰의 목적입니다. 분명 오후 8시에 문 닫아야 하는데 8시 15분이 되었는데도 산부인과 외래진료가 안 끝났답니다. 계속 기다렸죠. 대뜸 환자가 한 명 옵니다. 휴대폰엔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생방송이 켜져 있고 옷은 상당히 야시시하게 입은 데다 레깅스 입고 있고 자기 PC를 모래를 합니다. 아마 이분이 말하는 것 중에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표정에서 뭔가 이상합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본 적 없는 표정입니다. 이런 걸 맨헤라라고 하나요? 임산부가 다쳤다는데 진료를 안 해줘요? 울상으로 오더니 알러지가 너무 심하다고 하고 제가 임산부에게 드릴 수 있는 알러지 약이 없을 텐데요 라고 하니까 임신 준비 중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알러지 약에
브루펜 시럽 사가고 산부인과 진료 받으러 오라고 전화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도 30분을 기다려도 환자가 안 돌아옵니다. 산부인과에 전화를 해도 진료가 안 끝났답니다. 그리고 8시 50분 다 되어서 그 환자가 옵니다. 병명이 적혀있는 처방전이어서 보니 상세불명의 알러지 질환에 1일 1회 1약 하나를 복용하는 알러지 약이 나왔습니다. 임산부라는 증거는 없고 임산부일 수도 있다고 자기가 믿는 것 같습니다. 뭐 알러지 약은 임산부가 복용이 가능한 약이긴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용보단 피곤하지 않게 돌려보내는 게 우선인지라 아까 사가셨던 거 필요하시면 환불해 드릴게요 했죠. 정작 또 종아리 쪽이 당긴다고 해서 보호대 찾으시다가 저는 근육 스포츠 테이핑을 추천드렸죠. 대뜸 스포츠 테이핑을 약국 내에서 사용해 보려 하는 겁니다. 환자분, 저 환자님 때문에 약국 종료 시간보다 1시간 연장했어요. 실례지만 테이핑은 집에 가서 해보시면 안 될까요? 저 때문에 기다려줬어요. 아우 고마워라. 어이가 없지만 일단 스포츠 테이핑은 집어넣으셨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도 자기 가족한테 전화 왔는지 계속 통화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우리 자식에게도 나 같은 불행 넘겨주면 안 되잖아. 아 나을 거라고 어쩌고 저쩌고 세상 온갖 불행을 다 뒤집어 쓰는 듯한 표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맨헤나 같은 유행일까요? 아무튼 제 사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약사님은 서울대 약대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서울대 약대는 인생 목표 자체가 달라요. 대구 약대 나오셨구나. 대구 출신은 맞는데 대구권 약대는 아니에요. 대구 출신이에요? 난 하버드 출신인데. 아 농담. 저 헌증 있어요. 크크크크. 그냥 집에 가세요. 약사님 결혼했어요? 미혼입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안 받아요. 저 사실 바이예요. 응? 양쪽 다 좋다고요. 크크크. 눈살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아 제발 집에 좀 가세요. 이라고 돌려보냈던 것 같은데 생각나는 것만 적었는데도 기가 막히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신과 진료 봐야 할 환자가 산부인과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상담사가 아니라 이런 판단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말로 평가하겠습니다. 적어도 맨해라고 조금 더 넘어가면 리플리 증후군이고 더 넘어가면 정신분열증입니다. 아 어지러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았나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약사분들 어떤 경험담을 들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병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국 가면 그냥 약 처방전 주고 약 받아서 그냥 금방 가잖아. 난 약국에 오래 있어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약국에 기다려봤자 2분이면 끝이야. 살면서 약국에서 뭐 오래 기다리고 한 기억이 없어요. 그냥 약 받아서 처방전 받고 계산하고 끝이잖아. 그래서 약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지조차도 기억이 없어요. 네. 대부분 아마 이런 식이겠지. 대부분은 이게 아마 그러니까 원어플이 그럴 거야. 대부분은 손님이 처방전 주고 약 받아가고 그냥 설명 듣고 끝나는 거잖아. 돈 계산하고 맞죠? 근데 그 중에 이 빌런들이 박혀 있다는 거죠. 예. 아 200명 만난다고요? 야 오래 걸리는 환자.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아마 1번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르신일 거예요. 어르신. 보통 이거는 뭐 산부인과는 그렇지만 보통은 정형외과. 보니까 원어플림 있는 병원이 산부인과랑 정형외과 내과랑 같이 있네요.
병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왜 보면 건물 하나에 약간 종합병원처럼 과가 다 있는 거, 층마다 과가 다 다른 거.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시한부인과 뿐만 아니라 뭐 정형외과 있을 테고, 뭐 내과 있을 테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제 보면 한 건물에 건물 지으면 이제 상가 건물 지으면 보통 병원이 과가 한 4-5개 거의 같이 있죠. 층마다 하나씩 있다거나. 예. 보통 이런 분들 보면 뭐 정형외과나 뭐 내과일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내과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마 접종 같은 거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접종하러 가면 어르신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침 시간인데도. 예. 여러분 뭐 백신 접종을 하러 갔을 때 가보면 아침인데도 일찍 줄 서 있어요. 대부분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일반 의사분들도 어르신들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원어플님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분도 힘들어요. 제 방송 의사분 있잖아요. 예. 제 방송에 전문직 분들 많이 오십니다, 의외로. 예. 그 개인병을 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도 어르신들 상대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보면 외로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말을 많이 걸어요. 아마 이건 원어플님도 느꼈을 거예요. 1번 케이스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약하고 상관없는 말을 굉장히 많이 걸어. 그러니까, 말을 많이 걸어요. 진짜. 그렇다고 대답 안 할 수도 없잖아. 내일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한 번 얘기 듣고 저희 바빠서 그런데, 저, 처방 좀 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가면 되는데 또 안 가잖아, 이게. 내 아들 같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프죠, 어떻게 보면. 뒤에 손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르신분들 뒤에 손님 생각 잘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나 때문에 뒤에 손님이 밀리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어르신분들은. 어. 이런 거 보면 좀 빌런이긴 하지만 좀 안타깝긴 하죠, 이게. 예.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새치기 하는 거네요. 예. 이게 그런 거잖아. 뭐냐 하면, 뒤에 있다가, 갑자기 옆으로 이제 슉 나오는 거. 예. 이게, 그러니까, 한가할 땐 괜찮아요. 약국에 한가하면 괜찮은데, 바쁠 때 오면 문제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는. 사실,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빌런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바쁠 때 저런 어르신분들이 중간에 끼어있으면 이제 난항이에요. 바쁠 때. 이거는 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예. 한국 살아 보니까. 예. 고질병이죠. 바카스 빌런. 이 바카스 빌런 하니까 내 예전에 참소주 빌런 생각나네. 야. 아, 근데 바카스 좋은 정보네. 판매 가격이 똑같다는 건 몰랐네. 예. 저 왜 그런지 아세요? 처방전을 빨리 내면 더 빨리 나온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냐, 약국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런 사람들 보면 약국을 빨리 나오고 싶어요. 빨리 받아서 빨리 나오고 싶어요. 근데 앞에 사람 기다리니 그거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빨리 처방전 주면 더 빨리 나오겠지. 내 거 빨리 해주겠지. 그런 마인드 때문에 해주는 거죠. 약간 왜 음식 주문 받을 때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음식 주문 받을 때도 빨리 먼저 넣으면 먼저 해주겠지. 예. 이 바카스 100원 진짜. 이게 예전에 이제 편의점 알바할 때 있었어. 뭐냐면 원어플이 뭐냐면 원래 편의점이 소주가 비싸잖아요. 편의점은 원래 비싸요. 바카스도 편의점에서 바카스 안 팔죠. 바카스 말고 이름 바꿔가지고 생생톤? 예. 아, 요즘 바카스 파나? 모르겠네. 편의점 내가 안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 제가 알바할 때 오래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약품 취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꿔가지고 예, 맛은 똑같아. 누가 봐도 바카스야. 이름을 바꿔가지고 팔았잖아요. 가스알명수도 가스알명수를 안 팔고 위생천이를 팔았거든요. 지금 아마 팔 거야, 지금은. 옛날에 제가 알바할 때는 그런 게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제약사들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맛은 누가 봐도 할명수야. 근데 이제 위생천, 예, 위생천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생생톤.
아, 바뀌었구나. 옛날에 안 팔았어, 옛날에. 예전에 제가 2000년대 후반 때는 안 팔았어. 근데 웃긴 게, 그 참소주 빌런 있었는데, 그분은 어땠냐 하면, 편의점에 소주가 좀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잖아. 근데 맨날 사면서, 이 동네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서 맨날 따지는 거야. 소주가 진짜 비싸긴 비싸요, 근데. 100원 차이는 아니야. 한 3, 400원 차이 납니다. 소주는 많이 비싸요. 근데 편의점에서 그나마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소주입니다. 예.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에도 한 3, 400원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기 찾기 깐나가지고 마트에서 하면 900원 하는데 여기는 왜 1300원 받냐고. 어. 그럼 마트 가시 왜 여기 왔어요? 사. 저기는 문이 안 열려 있잖아. 여기 새벽에 팔잖아.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아, 이 편의점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 어? 여기 뭐 전기세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으니까 비싼 거죠. 어. 아니면 사가지 마세요. 난 대놓고 얘기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사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많은 곳이었거든. 그거 알코올 중독이었어. 예.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야, 노 마스크. 마스크 좀 써주세요. 금방 사고 나갈게. 야, 불법 정차 빌런도 있잖아. 약국에 그것도 있잖아요. 불법 정차 빌런. 아, 약국은 없겠다. 편의점은 불법 정차 빌런이 있거든. 뭐냐면 차를 갓길에다 세워놓고 비상 깜빡이 켜고 아니면 차도에다 비상 깜빡이 켜고 세워가지고 차 빼라고 오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해가지고 안 나가는 사람들. 예, 불법 정차 빌런. 약국은 없긴 해. 약국은 왜냐하면 어차피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제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불법 주정차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어차피 내방객 쓰라고. 근데 편의점은 불법 주정차 빌런도 많죠. 아, 많다고요? 약국도 많다고? 편의점 엄청 많죠. 그 서울 같은데 이게 문제 있거나 아마? 아,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야, 메네라 헌주. 나 메네라 말 처음 들어봤어. 대뜸 한자가 온다고요?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생방송이 켜져 있다. 그러면 원어플님 얼굴이 나왔겠네요? 나중에 이분 유튜브 하시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거 혹시 그 셀카봉 잡고 한 건가? 스마트폰으로. 왜냐하면 폰으로 방송하는 거 하려면 요즘에 그 봉 잡고 하는 거잖아. 20대 중반 여성이라고요. 외모는 어땠어요? 원어플님? 외모는? 나 궁금하네, 이거. 옷은 상당히 야시시하게 입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몸매가 드러나는 거. 뭐 어깨나 이런 게 노출이 좀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옷이 착 달라붙는 거네. 옷이 완전 쓰니까 몸매 라인이 착 달라붙는 거. 근데 이런 거 입으신 걸 봤을 때는 뭔가 뭐 이제 체격이 이렇게 막 크거나 뭐 이렇게 좀 비만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입었겠죠. 예. 표정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아, 배꼽노치 있었다고요? 아, 아마 옷도 레깅스 같은 옷도 있잖아요. 굉장히 좀 밖에 봐도 누가 누군지 빤히 보이는 거 있잖아요. 형광색. 아마 그런 거 입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생방송이 켜져 있었다고요? 일단 원어플님 인터넷 방송 타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인스타 방송을 한 걸로 봐서는 꽤나 규모가 있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임산부가 다쳤다는데 진료를 안 해줘요. 울상으로 오더니 알러지가 너무 심하다. 예. 근데 임산부가 왜 그런 옷을 입죠? 임산부 전용 옷이 있잖아요. 임산부한테 드릴 수 있는 알러지가 없을 텐데요. 임신 중이라고.
산부인과 진료 받으러 오라고 해서 올라갔다. 삼습길이라도 안 온다. 상세불량의 알러지 질환. 아니, 알러지면 피부과 가야 되잖아, 피부과. 피부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부과? 여기 산부인과를 왜 옵니까? 보니까 30분 걸린 걸로 봐서는 의사분도 고생했네요, 맞죠? 30분 정도. 이게 30분 걸릴 게 아니잖아요. 뭐, 제대로 조사, 뭐 찍고 한 것도 아니잖아. 아마 대화하면서 설득이 안 되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상세불명의 알러지가 있다가 뭐 약국 내려가라고 아마 처방전 준 것 같아요. 내가 봤는데 그런 것 같아. 30분 동안 걸릴 게 아닌데. 아, 그래요? 네. 30분 걸릴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어. 그래서 알아듣게 설명했어도 자기는 뭐 계속 뭐 임신 중이다. 죄송한데 저희가 찍어본 결과 태아의 형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임신 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도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얼른두딱 넘긴 것 같아, 그냥. 알러지 질환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임신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임신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아니, 일 수 있다는 얘기가 어딨어. 그냥, 죄송한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죄송한데, 그 환자분 임신 아닙니다.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환자가 쇼크받고 왠지 발광을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일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 적당히 달기고. 예,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딱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나. 왜냐하면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찍으면 다 나오는데, 어? 맞잖아요. 저 말은 내가 봤을 때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 의사분이.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어? 검사해봤으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어? 근데 저분이 죄송한데 환자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임신 아닙니다. 예. 딱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예. 나한테 또 쥐랄 발광할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임신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밑으로 보내버리자 해가지고 임신일 수도 있고요. 알러지 질환인 것 같으니까 그 1층 약국에 가가지고 처방전 받아보시죠. 라고 하고 예, 약국으로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또 종아리 쪽이 당긴다. 아, 스포츠 테이핑. 이런 경우 좀 많을 것 같은데 의사하고 약국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좀 뭔가 빌런 같은 게 있으면 예, 보내버리는 거. 예. 1시간 연장. 아, 저 때문에 기다려줬어요. 고마워라. 그러면서 자기 가족한테 전화하는지 계속 통화를 합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우리 자식에게도 나 같은 불행 넘겨주면 안 되잖아. 아, 나을 거라고 어쩌고저쩌고 온갖 불행을 뒤집어 쓴다 표정이 있습니다. 이 불행을 뒤집어 쓴다 표정이 뭐가 있지? 근데 가족이 전화가 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전화가 온 거겠죠. 예, 어디 가서 또 뻘짓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 사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본다고요? 약대 나왔다. 약대 나오셨구나. 난 하버드 출신. 그냥 집에 가세요. 약사님 결혼해서 미혼입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안 받아요. 예, 양쪽 다 좋다고요. 눈살에 약지 뿌려졌습니다. 아, 제발 집에 가세요. 이러고. 와, 아니 근데 이분 처음 봤죠? 두 번 다시 안 왔죠? 다음에 또 왔습니까? 두 번 다시 안 왔죠? 두 번 다시.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죠? 바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 다시 안 올 거라고요. 안 올지 모르죠. 오는 사람 마음이니까.
오면 안 된다고요. 일단 다시 안 왔죠. 예. 야, 참. 2주 전이요? 그럼 조만간 또 올 수 있겠네요. 조만간. 그 차림으로 또 올 수 있겠네. 근데 그게 보였어요. 뭔가 표정이 좀 이상했나 보네. 왜냐하면 온갖 불행을 뒤집어 쓴다는 표정이 이게 나 어떤 건지 모르겠네 이게. 표정이 뭔가 좀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나 보네. 아, 맨헤라가 그거네요. 약자네, 약자. 내가 혹시나 찾아봤습니다. 맨헤라가 뭐냐면 약자입니다. 예. 멘탈 헬스 게시판에 있을 만한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멘탈이 약하고 애정 결핍이 심하고 경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많네요. 남자보다는. 예, 맨헤라의 특징이.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아, 이거 그거였구나. 아. 일본에도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메네라가.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 이제 아가씨들 중에,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가 정착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응 못하고 어릴 때 뭔가 상처받았고 이런 게 중증이 되다 보니까 뭔가 병처럼 돼가지고 특정 이제 그 패션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양갈래 머리, 예, 그 메네라 특유의 패션이 있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일본에 예전에 가류상 있죠, 가루. 가루에서 어떻게 보면 넘어간 거라 보시면 돼요. 가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메네라가 안 좋은 게 뭐냐? 이게 일본, 이게 좀 안 좋은 거잖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예. 제가 몰랐던 게 아니네요. 단어 뜻을 몰랐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네.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의 젊은 여자분들이 이걸 따라한다는 거야. 이걸 따라해요. 이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해. 알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따라하지 않겠지. 예.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미디어가 지금 잘못된 게 그런 거야. 매너는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쁜 문화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나쁜 문화야. 정신적으로 굉장히 뭔가 좀, 그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뭐, 패션이나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한국에서는 그냥 패션의 어떤 그런 미디어 그냥 뭐 유행 같은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메네라. 예. 아, 내가 보니 그런 거야. 이분도 메네라를 모르는 건 아닐 거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 한국에서 뭔가 이게 뭔가 트렌드처럼 만들어지면서 뭔가 이상하게 넘어온 것 같아 한국에서도. 그래서 한국도 내가 봤을 때 메네라 성향을 보이는 여자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뜻을 안다면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참 일본에 나쁜 거 다 따라하네 진짜.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든 일본에 좋은 건 안 따라하고 나쁜 것만 따라하네요. 뭐. 예? 정말 나쁜 것만 따라하네. 우리나라 지금 NZ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사토리랑 비슷하거든요. 거의 똑같거든,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예, 우리나라 지금 이제 MG 세대라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사토리입니다. 예.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아이고.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원어플님. 예, 원어플님 고생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약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절대 이게 무조건적인 편한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어플님 요거 얘기만 마실게요. 그 원어플님 입장을 대변하자면 원어플님이 아침 9시부터 일하시는 거 맞죠? 9시 출근입니까? 네. 9시부터 일하시. 병원 아마 여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일할 거예요. 병원은 보통 개인 병원에 9시에 문을 여니까 약국도 그 시간에 맞춰야 될 거예요. 같이 오픈하고 같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네. 뭐 9시에 문 연다고 치면 이분이 뭐 일찍 맞춰도 8시에요. 평일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런 빌런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9시에 맞춰요. 하루 왼종일 근무하는 거 하루 왼종일. 예.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워라벨이 그렇게 좋은 엄청나게 좋다고 보기도 그래요. 이게 약사라는 직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약국이 생각보다 오래 열려있거든. 약국 같은 거 보면 생각보다 영업시간이 길어요. 동네 약국도 거의 반나절 가까이 일합니다. 반나절 가까이. 그리고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해요.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는 다 문 열어요. 다. 예. 토요일도 지금 원어플님 얘기 들으시면 아시겠 토요일도 FM대로 근무해요. 예. 그래서 이게 워라벨이 그렇게 썩 좋은 직장이라 보기도 좀 그렇잖아. 원어플님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약사라고 하면 그냥 가운 입고 그냥 약만 제조해주고 뭐 할 일 없고 뭐 신문 보고 뭐 TV나 보다가 때 되면 마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게 굉장히 바쁘고 바쁜 데는 굉장히 바쁘고 이게 보니까 쉬는 시간도 마땅히 없는 것 같아. 일하면서 쉬는 시간 같은 거 마땅히 없죠. 아 맞다. 점심 저녁 시간 있겠네. 저 개인 병원 이제 점심 저녁 시간 있잖아요. 근데 개인 병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간호사 의사분들이 밥 번갈아 가면서 먹거든.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저런 고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사라는 직업을 너무 쉬운 직업, 편한 직업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사분도 이렇게 나름 좀 고충이 있어요. 예. 오늘은 이런 고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아무튼 원어플님 고생하셨고 다음부터 이런 매네나 빌런 안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봐도 정신이 없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약사로서 대한민국 우리 환자분들 약 처방 잘해주시고 오래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